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다이아 크리스탈입니다. 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에 오신 우리 우주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지금 이 순간 편안하신가요? 네, 여러분의 감정에 사랑을 솔솔 불어넣고 있는 기적천사 힐링코드 수호천사의 수정 다이아 크리스탈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갔습니다. 네, 여러분 최소 10년은 내다볼 수 있어야 부자가 된다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책 부자의 운입니다.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히는 법, 사이토 이토리 지음 하연수 옮김 다산북스 출판사입니다. 근데 제가 낭독 전에 꼭 하는 거 감사 읽기를 전해드릴게요. 우리 우주님들 그리고 수정 저의 77조 세포들이 우주의 빛과 에너지로 관통하는 나 자신이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기쁨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성공의 왕관을 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왕관의 입구가 우리에게 운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운의 입구가 얼마나 넓혀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소 10년은 내다볼 수 있어야 부자가 됩니다. 요즘 들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젊은이들로부터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실은 이제까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부자가 되고자 하는 꿈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하지 않았던 얘기죠. 여하튼 이상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한쪽 귀로 흘려도 상관없습니다. 복숭아는 3년, 밤도 3년, 감은 8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제가 어렸을 적에는 어른들이 유자 같은 바보놈이라는 말을 하곤 했어요. 유자는 사실 바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씨를 심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16년이나 걸리니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하나의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 3년 걸리는 것은 3년 걸리고 8년 걸리는 것은 8년이 걸립니다. 만약 16년이 걸린다면 유자같이 어쩔 수 없이 16년을 기다려야 하겠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씨를 심어서 부자라는 열매를 맺기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부자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10년 걸리는 것은 10년이 걸리니까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0년 뒤에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겠지요. 10년을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저는 여행을 무척 좋아해서 전국 각지를 이곳저곳 둘러보는 편인데 사실 목적지에 도착해서 둘러보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그 과정이 즐거운 거죠.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는데 10년이 걸린다면 그 10년 동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즐기면서 하면 됩니다. 즉 여기저기 구경도 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여정이 결코 지루하지 않을 뿐 아니라 10년 뒤에는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중에는 당장 부자가 되고 싶다, 내년에 부자가 되고 싶다며 서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두르다간 가모니설에 속아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물론 젊어서부터 남들보다 빨리 많은 돈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면 깊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들이 진정한 성공을 얻지 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성공이란 여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과정을 하나의 성공이라고 여기며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을 거머쥔 사람만이 성공한 건 아닙니다. 성공을 손에 넣었다는 것은 이미 과거형이죠. 성공을 손에 넣었다면 다음 목표를 향해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즉 성공이라는 이름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삶에 있어 진정한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10년 뒤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힘차게 계속 걸어가세요. 누구를 만나든 호감만은 받아내세요. 부모는 자식한테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말거라. 하지만 저는 이 말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어떤 행위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마라 라는 말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오히려 골치가 아파집니다. 일일이 이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걸까? 하고 생각하다간 피곤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받아내도록 하세요. 이게 더 쉽지 않나요? 제가 하는 말이 이상하다고요? 피라미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돌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돌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걸 집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정도죠. 반면 위로 올라갈수록 돌의 숫자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피라미드의 정상에는 오직 한 개의 돌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다. 그런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해야 할 행동은 오직 한 가지. 모두가 좋아하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웃는 표정과 애정이 담긴 말입니다. 그냥 그뿐입니다. 여기서 애정이 담긴 말이란 남을 배려하는 말을 뜻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따지면 하루 종일 걸려도 모자랄 테니 여기서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말이 뭔지를 생각해 봅니다. 험담이나 신세 한탄, 욕설, 푸념 들으면 누구나 짜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말들을 안 하면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 당사자는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한번 입 밖으로 나오면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분위기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게 불편해지죠. 그리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게 되고요. 만약 장사를 하는 곳이 이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면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손님이 방문하더라도 그거 하나 주세요. 물건을 받고 나서 곧바로 예, 안녕히 계세요 하고 금방 나가버립니다. 누구든 분위기가 무거운 가게는 두 번 다시 발을 들여놓기 싫어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애정이 담긴 말을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독을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동물이라 생각하는 남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그가 어떤 여성에게 당신은 참 불독처럼 귀엽군요 라고 한다면 당사자는 칭찬으로 한 말일지 몰라도 상대방은 상처를 입겠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또한 평소에 애정이 담긴 말을 하는 훈련을 하고 있답니다. 400번은 반복해서 말할 수 있어야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다. 우물을 팔 때 땅을 대여섯 번 삽질하면 물이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이는 각오가 한참 부족합니다. 그럼 삽질을 얼마나 하면 될까요?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면 됩니다. 그리고 깊은 우물일수록 물은 깨끗한 법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는 상대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면 됩니다. 저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많은 직원을 거느린 경영자인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애당초 사업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원래 고작해야 조그만 다방을 운영하거나 직장 생활을 했거나 지압사 혹은 신문사의 계약 직원이었죠. 즉, 큰 규모의 사업과는 인연이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죠.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사업에 대한 갖가지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사이토 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업을 가르쳤다니 많이 힘드셨겠네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바이올린을 본 적도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바이올린을 켜는 방법을 가르치는 건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쪽에서 이 사람이 못 돼도 내가 대신 켜주면 되지 라는 다부진 각오로 임한다면 상대방은 어느새 바이올린을 켤 수 있게 되는 법이지요.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일은 같은 말을 400번 반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 그런데 각자 개인차가 있으니 사실 400번 말해도 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꽤 성격이 느긋한 편이라 400번을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900번은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 4와 9를 합하면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1500번 말하면 됩니다. 물론 제자들은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실제로 같은 말을 수백 번씩 한 적은 없습니다. 저의 제자 중에 평소 정말 책을 안 읽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이 책 정말 재밌어. 밥 먹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야. 이런 책을 만난 너는 정말 운이 좋은 거야. 라는 말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적어도 1000번은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새 스스로 책을 찾아서 읽고 급기야 자기가 책을 써서 내기까지 하더군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를 가르칠 때 상대방에게 소질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다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또 상대방이 의욕을 가지고 있느냐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쪽이 상대방이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칠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두 번씩 정도 가르치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두 번 해서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천재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천재가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나요? 나는 천재를 가르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만 그렇다면 과연 내가 천재를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천재인가? 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저번에 가르쳤는데도 아직도 못하는 거야? 하며 화내는 것보다 400번 가르쳐서 안 되면 900번, 900번 해도 안 되면 1500번, 그래도 안 되면 다음 생애에 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네, 우리 히토리 사장님의, 대표님의 아주 느긋한 성공 철학을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히토리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떤 나무로, 어떤 과실로 태어난 걸까요? 어떤 과실로 인생을 만들어갈 생각이십니까? 네, 저는요, 주렁주렁 달린 포도나무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 주렁주렁 달린 포도를 보면서 기분이 너무 좋고 풍요로운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풍요로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를 이룩한 저 자신의 그 표정, 너그럽고 여유 있는 그런 얼굴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우주님들을 생각하고 사랑과 축복, 정성으로 우리 소중한 우주님들에게 24시간 사랑을 송출하겠습니다. 힐링 코드, 우리 크리스탈을 사랑해 주시고 신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주님들과 함께 읽어본 부자의 운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